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7강의 내용으로서 제3권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3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단원 2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방법 제3부의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도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도구 중에서 세 번째, 다 심리 정서적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 정서적 영역 부분에서는 첫 번째, 1. 기분 상태 측정 정도, Profile of Mood Stage, POMS. 두 번째, 한국형 UCLA 고득감 척도. 세 번째, 무력감 척도, Powerlessness Scale. 네 번째, 한국판 BDI 우울증 척도, Korea Back Depression Inventory, KBDI. 다섯 번째, 아동용 우울 척도,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여섯 번째,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일곱 번째, 한국판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여덟 번째, 상태 불안 척도,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아홉 번째, 자가평정 불안 척도, Self Rating Anxiety Scale, SAS. 열 번째, 백의 불안 검사지, Back Anxiety Inventory, BAI. 11번째, 로젠버그 자존중감 척도, 로젠버그 Self-Esteem Scale, RSES. 12번째, 아동 청소년 자존중감 척도, SEI. 13번째, 유아용 자존중감 척도. 14번째, 노년기 자통합감 척도. 15번째, 자기 효능감 척도, Self-Efficacy Scale, SES. 16번째,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 17번째, 회복 탄력성 척도, 코너 데비드슨 레질런스 스케일, CDRISC. 18번째, 통제감 척도, 샤피리오 컨트롤 인벤토리, SCI. 19번째, 스트레스 측정 도구,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Korean, BEPSIK. 20번째, 단축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 21번째, 노인 스트레스 척도. 22번째, 초등학생용 학교 스트레스 척도. 23번째,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 24번째,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WHOQOI BREF. 25번째,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26번째, 노인 삶의 질 척도, Life Satisfaction Index, LSIZ. 27번째, 심리적 안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28번째, 여가 만족 척도, Leisure Satisfaction Scale, LS. 이와 같이 심리 정서적 영역에서 28가지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평가 도구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 정서적 영역 중에서 첫 번째, 기분 상태 측정 척도, Profile of Mood Stage, POMS. 기분 상태 척도는 일시적이고 변하기 쉬운 정동 상태를 빠르고 간편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임상적인 필요성에서 개발되었다. 자기 보고형 척도로서 0점에서 4점까지 5단계로 기분 상태를 평가하며 7년 정도의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불안감 요인 8문항, 우울감 요인 15문항, 분노감 요인 12문항, 활력감 요인 8문항, 피곤함 요인 7문항, 혼돈감 요인 6문항, 우울감 문항 등 총 7개 요인 총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흐른바흐 알파계수 0.8로 나타났다. 표 3-2-20 기분상태 척도 Profile of Mood State POMS. 기분상태 척도 POMS 이름 쓰고 측정일 쓰고 지시문 다음 단어들은 기분 즉 mood state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 상태를 그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번호 0점에서 4점에 동그라미 표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친절함, 건강한, 화가 난, 기진맥진한, 불행한, 상쾌한, 활기찬, 혼란스러운, 했던 일들이 후회스러운, 동요되는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나와서 점수는 0점에서 4점까지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으로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기분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국형 UCLA 고득감 척도. 러셀, 필로, 퍼구선이 개발하고 1980년에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김옥수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인용했다.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고득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 친밀감 부족, 사회적 주변인 부족, 소속감 부족과 같이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문항 10문항과 부정문항 10문항이며 긍정문항을 역채점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고득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14 한국형 UCLA 고득감 척도, 이 고득감 척도제죠. 다음 사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체크해 주시오. 번호 1, 2, 3 블라블라 나오겠죠. 문항은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리 정서적 영역 세 번째 무력감 척도 파워리스니스 스케일. 밀러가 개발한 원척도를 권역순위 번안한 것으로 행동 과정 및 결과 등 자신의 삶의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한다. 4개의 하위 영역, 즉 구두 표현, 정서적 반응, 일상활동 참여, 학습 참여,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무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 그림 3-2-15 무력감 척도를 나타내는 척도지입니다. 다음 문항들은 무력감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 2, 3 블라블라 나왔고 문항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로 표현한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체념하는 행동을 보인다, 삶을 부정적,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해가지고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항에.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네 번째로 한국판 BDI 우울증 척도 코리아 백 디프레션 인벤터리 KBDI. 백이 개발한 우울 척도를 이영우와 송종용이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우울증의 여부 및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우울한 감정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부정적인 태도, 수행상의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의 3개의 하위 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된다. 총점은 63점으로
0점에서 9점은 정상 상태, 10점에서 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점에서 23점은 중간 정도의 우울 상태, 24에서 63점은 심각한 우울 상태, 즉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판 BDI 우울증 척도지가 그림 3-2-16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KBDI. 다음 설문지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문장들을 읽어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하여 번호 옆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0,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0 내용은 나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항상 슬프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2. 나는 슬픔을 느낀다. 3. 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것이 한국판 BDI 우울증 척도지입니다. 다음은 심리 정서적 영역 중에 5번째 아동용 우울 척도입니다.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조수철과 이영식이 코바스가 개발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이다. 만 8살에서 13살의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 측정에 특성화된 척도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우울한 감정 상태를 측정한다. 5개의 하위 영역, 즉 우울정서, 행동문제,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 등 5개의 하위 영역,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2-17 아동용 우울증 척도 CDI 척도지입니다. 문항을 읽고 지난 2주 동안의 느낌과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을 고르시오. 1, 2, 3 점수 있고, 나는 가끔 슬프다, 나는 자주 슬프다, 나는 항상 슬프다 등의 표현으로 점수를 매기는 아동용 우울증 척도지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6번째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입니다. 예사베이지가 개발한 우울 측정 도구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기백석이 한국의 정서와 노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로 긍정문항 10문항, 부정문항 5문항, 총 15개 문항이다. 총점 범위는 0에서 15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0에서 5점은 비우울군, 6에서 15점은 우울군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를 그림 3-2-18에 나타냈습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 2, 3 했고, 문항은 당신은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Yes, No죠. 예, 아니요. 당신은 활동과 흥미가 많이 저하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당신은 앞날에 대해서 희망적입니까? 예, 아니요. 등으로 나타내는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지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7번째 한국판 CESD입니다.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개발된 레들로프의 우울 척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맹재, 김계희가 번안한 척도로 본인이 자각하는 우울 상태를 증상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측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개의 하위 영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우울 감정, 정적 감정,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 영역으로 구성된다. 총점 범위는 최하 0점에서 최고 60점이며 총점 15에서 20점,
경미한 수준의 우울 상태, 21점 이상은 심각한 우울 상태, 즉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도구로 한국판 CSD는 그림 3-2-19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번호 1, 2, 3하고 1.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체크 표시를 하고, 또 먹고 싶지 않고 식욕도 없었다.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평점을 먹이는 것입니다. 한국판 CSD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중에 8번째, 상태 불안 척도입니다.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스필버거가 개발한 척도를 한덕웅 등이 표준화한 척도로 현재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긍정문항 10문항, 부정문항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 불안의 척도 STAI를 그림 3-2-20으로 나타냈습니다. 번호 1, 2, 3 쭉 미겨나가고, 문항은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나가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나는 긴장되어 있다, 이런 문항을 만들어 놓고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다, 대단히 그렇다 식으로 체크를 해서 평점을 먹이는 것이 상태불안 척도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9번째, 자가평정 불안 척도 Self-Rating Anxiety Scale, SAS. 중이 구하는 자가평정 불안 척도를 권역순위 원예치료 효과 분석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한 척도로 현재의 감정 상태를 묻는 문항들을 통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긍정문항 10문항, 부정문항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가평정 불안 척도 SAS를 그림 3-2-21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십시오. 정답이거나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문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현재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호 쭉 매기고 문항, 나는 평온함을 느낀다, 나는 안전함을 느낀다, 나는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들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등으로 체크를 해는 것이 자가평정 불안 척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의 10번째, 100의 불안 검사지입니다. 100 Anxiety Inventory, BAI. 개인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00 등이 개발한 질문지를 권성만이 번안한 척도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불안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점 범위는 0점에서 63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100의 불안 검사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고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2주 동안의 나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주는 정도의 해당 위치에 체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쭉 읽고 문항은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고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흥분된 느낌을 받는다. 가끔씩 다리가 떨리곤 한다. 하는 문항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조금 느꼈다. 상당히 느꼈다. 심하게 느꼈다 등의 체크를 하는 양식의 백의 불안 검사지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11번째로 로젠버그의 자존중감 척도입니다. 로젠버그스 셀프-에스팀 스케일 RSES. 로젠버그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제가 번안한 RSES 로젠버그스 셀프-에스팀 스케일을 사용한다. 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 또는 의식적인 평가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문항, 즉 5문항 1, 2, 4, 6, 7번, 부정문항 5문항인데 3, 5, 8, 9, 10번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최하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로젠버그의 자존중감 척도를 나타내는 척도지가 그림 3-2-23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번호가 먹여지고 문항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체크 내용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체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12번째 아동 청소년 자존중감 척도 SEI. 루퍼스미 자존중감 검사 도구를 참조하여 치보가와 전규현이 수정 보완하였다. 총 32개의 문항으로 총체적인 자존중감 문항, 사회적 자존중감 문항, 가정에서의 자존중감 문항, 학교에서의 자존중감 문항과 같이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8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총점 범위는 32점에서 160점이며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지 신뢰도는 크른바흐스 알파 개수 0.8이다. 이러한 아동 청소년 자존중감 척도를 나타내는 그림이 3-2-14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번호가 1번에서 쭉 2, 3, 4 모여있고 문항으로는 나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믿고 나갈 수 있다.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주신다. 나는 학교에서 실망하는 일이 가끔 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나에게 친구가 많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 생활이 원만치 않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할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집에서 상당히 행복하다. 이러한 문항을 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체크를 하는 평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중에 13번째 유아용 자존중감 척도 SLCSR. 하터와 파이크의 자존중감 검사를 김영숙이 수정 보완한 검사 도구이다.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지적 능력 문항, 동료 수용 문항, 신체적 능력 문항, 어머니 수용 문항, 자기 수용 문항과 같이 총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검사 방법은 상반되는 2가지 그림 중 유아가 자기 자신과 가까운 상태의 그림을 하나 선택하게 한 후 크기가 작고 큰 원으로 그 해당 정도를 응답하게 한다. 각 문항의 점수를 총점으로 계산하며 각 문항별 배점은 4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20점이다.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중에 14번째 노년기 자통합감 척도입니다. 김정순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 총 31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평점 척도로 점수화한다.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통합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에 따르면 신뢰도를 나타낸 크룬바흐스 알파 개수는 0.93이다. 이러한 노년기 자아 통합감 척도가 그림 3-2-16에 나타냈는데 1, 2, 3 번호가 있고 문항으로는 대체로 나는 지금의 나 자신에 만족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못다한 일이 많아 한스럽다. 막상 늙고 보니 모든 것에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낫다. 모든 것이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낫다. 늙어보니 이러한 문항을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체크를 하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15번째 자기 효능감 척도입니다. Self-Efficacy Scale SES. 자기 효능감 척도는 쉐얼러와 마둑스가 반두라이 자기 효능감 이론을 기반으로 제작한 자기 효능감 척도 SES Self-Efficacy Scale를 홍혜영이 번안한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일반적 자기 효능감 영역 17개 문항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 영역 6개 문항과 같이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 척도를 그림 3-2-17에 나타냈는데 다음 질문들은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학을 읽으시고 당신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 2, 3 쭉 읽고 문항으로는 나는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일을 해야 할 때 바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나는 어떤 일을 첫 번에 잘못했더라도 될 때까지 해본다. 이러한 문항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아주 그렇다에 체크를 하여 평점을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 척도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중에 16번째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입니다. 김아영, 박인영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 개발 및 표준화한 척도로 학업 및 학습과제 수행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적 능력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 3개의 하위 영역, 3개의 하위 영역, 즉 자신감, 자기 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이렇게 3개의 하위 영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아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지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각 문장을 잘 읽고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장면을 비교적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칸에 하나에만 체크표 하십시오. 번호 1, 2, 3 있고 문항은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등의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17번째로 희복 탄력성 척도입니다. 코너 데비드슨 레질런스 스케일 CDRISC. 개인의 역경이나 고난에 적응하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코너와 다비드슨이 의해 개발된 평가도구이다. 즉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내적 강인성의 강인함, 인내력, 변화에 대한 낙관적 수용인
낙관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인 통제감, 영적 영향력에 대한 믿음인 영성과 같이 총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희복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희복 탄력성 척도지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신의 경우에 비춰보아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만약 최근에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평소 느껴왔던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답해 주십시오. 번호 1, 2, 3 있고 문항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날 도와줄 가깝고도 돈독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분명한 해결책이 없을 때는 가끔 신이나 운명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흔히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등의 체크 사항이 있는 척도지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18번째 통제감 척도, 샤피로 컨트롤 인벤토리 SCI. 개인의 통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샤피로가 개발한 척도를 성승현, 박성현이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 자각 수준 혹은 자신이 원하면 그러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14개 문항 중 4개 문항은 부정문항이며 이는 역채점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통제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제감 척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번호 1, 2, 3 있고 문항으로는 내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통제감을 갖고 있다. 삶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가 결심만 한다면 내 인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중간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체크를 하는 척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19번째 스트레스 측정 도구입니다.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Korean BEPSIK. 개인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프랭크와 자이즈나스가 개발한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BEPSI를 배중면 등과 임지혁 등이 개발한 척도이다. 지난 한 달간 느낀 감정 상태를 통해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며 총 5문항, 5문항은 위적 요구, 내적 요구, 내적 요구와 위적 요구의 차이, 요구의 불확실성, 요구의 조화 등으로 구성된다. 평균 평점 2.8점 이상은 고스트레스군, 평균 평점 1.8에서 2.6점은 중등도 스트레스군, 평균 평점 1.6점 이하는 저스트레스군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측정 도구, 즉 한국어판 스트레스 측정 도구 BEPSIK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생활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문항에 체크표 하세요. 번호 1, 2. 문항,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흔히 그렇다, 거의 언제나 그렇다 등의 내용에 체크를 해서 평점을 먹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20번째 단축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 Psychologic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
골드버거의 GHQ-60를 기반으로 사회심리적 건강 측정 도구 PWI가 개발되었으며 장세진이 45문항의 PWI를 18문항으로 단축시켰다. 정신과적 문제 진단이 아닌 일반인의 스트레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8점 이하는 건강군, 9에서 26점은 저위험군, 27점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구분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축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체크표 하세요. 번호 1, 2, 3하고 문항으로는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3.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의 항목에 체크를 해서 평점을 내리는 것이 단축형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21번째 노인 스트레스 척도입니다. 노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이영자의 척도와 서현미, 하영숙의 척도를 김정엽이 재구성한 척도로 노인의 스트레스를 경제 영역, 관계 영역, 신체 영역, 생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1문항이 역채점 문항으로 점수 분포는 최하 22점에서 최고 110점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그림으로서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 문항들은 어르신께서 최근 1년간 생활하시면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르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 2, 3. 문항 1. 노후생활 대책에 대해 걱정이 많이 든다. 2. 용돈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하다. 3. 주위 노인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편이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항목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22번째 초등학생용 학교 스트레스 척도. 한국 아동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한미연과 유한진의 검사지를 이현수가 재구성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아동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비교적 최신의 척도로 아동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이 제작되었다. 5개의 하위 영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은 부모 관련 요인, 가정환경 관련 요인, 친구 관련 요인, 학업 관련 요인, 교사 및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초등학생용 학교 스트레스 척도지가 그림 3-2-34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칸에 체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 2, 3 문항 1. 나는 부모님이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셔서 짜증이 난다. 2. 부모님이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아 불만이다. 3. 부모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이러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23번째로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 전국 약 3만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인의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KOSS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을 24개 문항으로 축약시킨 척도로
직무 요구, 직무 자율, 직무 불안정, 관계 갈등,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 문화의 총 7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영역을 100점으로 균등하게 환산하는 방식이며 총 점수는 각 7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을 7로 나누어 채점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역별 환산 점수의 공식을 보면은 실제 점수 마이너스 문항수 나누기 예상 가능한 최고 점수 나누기 문항수 해서 곱하기 100.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는 각 7개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 KOSS-SF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현재 일하면서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해놓고 문항은 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2.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3.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 또는 짬이 주어진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체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정서적 영역 24번째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WHOQOL-BREF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삶의 질 척도 WHOQOL을 토대로 민성길 등이 번안 및 재구성한 척도로 객관적 삶의 지표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총 26개 문항으로 5개의 하위 영역, 전반적 삶의 질과 만족도 영역, 신체적 건강 영역, 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생활환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문항의 역채점 문항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 WHOQOL-BREF의 척도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1, 2 설문문항 당신은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설문 문항에 대해서 매우 나쁨, 나쁘지도 좋지도 않음, 좋음, 매우 좋음 여기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설문 문항 세 번째에서는 당신은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방해받는다고 느낍니까?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등의 체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25번째 삶의 만족도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디너 등이 개발한 원척도를 김혜영이 번안한 척도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삶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반적으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이다. 총점 범위는 최하 5점에서 최고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나타내는 WHOQOL-BREF 척도지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항 1. 나는 대체로 내가 바라는 바와 비슷하게 살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전반적으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26번째 노인 삶의 질 척도 Life Satisfaction Index LSIZ. 원척도인 LSIA는 뉴가턴 등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20문항의 7점 리커트 척도이다. 이후 우드 등이 13개 문항의 3점 척도로 수정 LSIZ 하였고, 최허지 문항의 내용을 한국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이수희가 5점의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긍정문항 8문항과 부정문항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 삶의 질 척도를 나타내는 척도지가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설문 문항은 1.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이다. 2.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3.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한다. 정말 행복했다. 이러한 설문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된 내용의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영역 27번째 심리적 안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 리프가 고안한 원척도를 김명소 등이 한국 성인에게 적합하도록 문항 내용 및 구성을 수정하였으며, 개인의 삶에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행복이나 만족감 척도이다. 4. 수용 영역 긍정적 대인관계 영역, 환경 통제력 영역, 삶의 목적 영역, 자율성 영역, 개인적 성장 영역의 6개의 하위 영역 총 46문항으로 구성되며 22문항이 역채점된다. 총점 범위는 46점에서 23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 척도를 나타내는 PWBS의 척도지가 그림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각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1.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게 책임이 있다. 문항 2. 현재의 내 활동 반경, 즉 생활 영역이 되겠죠. 내 활동 반경을 넓힐 생각이 없다. 3.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심리정서적 영역 마지막으로 28번째 여가 만족 척도입니다. 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 비어드와 락헤브에 의해 개발된 여가 만족 척도 LSS Leisure Satisfaction Scale를 이종길이 번안했고, 이를 정영란 등이 수정한 척도이다. 현재 느끼는 이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사회적 만족 영역, 심리적 만족 영역, 환경적 만족 영역, 신체적 만족 영역으로 4개의 하위 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총점이 높을수록 여가 활동 참여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가 만족 척도 LSS를 나타내는 척도지가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항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서 귀하의 여러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체크표를 해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여가는 매우 흥미롭다. 문항 2. 여가 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문항 3. 여가 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문항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의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급 지원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37강으로서 제3권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제3장 치유농업 서비스의 평가, 단원 2 치유농업 프로그램 서비스의 평가 방법 제3부의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쿠팜 전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